유mak 추적 책을 낸 주진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왜 장충기 문자 가지고 특종을 한번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볼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명박 추적의 첫 출발 지점인 BBK. 네. BBK 얘기 중에 BBK가 나온 이후에, 나는 꼼수다에서 그 얘기를 진행한 이후에도 벌써 6년이 지났거든요. 그 6년 동안의 취재기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추가적으로. 그 중에 일부를 오늘 공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장충기 얘기, 결국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가 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다시 추가 보도한 문자를 보면,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 이제 최순실 맨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장충기 차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뭐 보고를 받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엘리엇이라고 하는 해외 펀드, 헤지 펀드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 관련 정보 보고를 받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받느냐?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삼성의 미전실에서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보고를 받는 거예요.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문자 일부 나온 거고.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 관련 문자, 이건. 이 문자가 의미한 바는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대한승마협회, 소위 최순실과 관련된, 박근혜와 관련된 일들은 미전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미전실에서. 삼성에 그걸 드러내는 것이고, 미전실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누군지, 인사가 누가 될 건지 보고받고, 법무부 관찰관 누가 될 건지 보고받고, MBC 같은 내부 인사 청탁받고, 국회 통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보고받고 관련, 면세점 관련, 자기 이권 관련된 거죠. 보고받고, 포탈에 댓글, 얘기도 댓글을 관리해, 미전실이. 여기 보면 삼성 관련해가지고 어디에 노출되고 있다. 2시간 동안 추가로 댓글 11개가 달렸다. 총 8개 관심을 끌지 못한다. 등등등. 뭐 포탈에 삼성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나, 이거 관리한다는 얘기죠. 미전실에서. 자, 이 문자 일부가 드러내고 있는 삼성의 파워인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자면 주진우한테. 아니 근데 기사 쓰신 분은 주진우 기자인데 혼자 왜냐면 기사 안 쓰신 분이 이거 설명하라고 그러면 한참 걸릴 거거든요. 원래 저 인간이 저래. 마치 본인이 지지한 것처럼. 질문 들어가게, 질문. 이 삼성은 최순실한테 당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는 박근혜한테 당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최순실한테 당했다고 했죠. 그럼 실제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땠나? 삼성이 갑자기 승마 회장사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한화가 승마라는 종목의 회장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김승현 한화 회장의 삼남 동건 씨가 그 마장마술 승마 선수였어요. 승마 선수였는데 승마를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최순실이, 정윤회가 박근혜하고 특별한 관계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말한 바도 있는데 김동건이 저기 특검에 불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승마를 하는 사람 중에 최순실이 실세라는 것을 모르는 건 사람은 없다.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김동건이가 승마장에서 나름대로 아버지가 회장이고 자기가 회장 아들이고 이렇게 비켜 하고 지금 멋대로 하고 다녔는데 최순실이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동건이가
초밥을 먹는데 초밥을 뺏어 먹었대요. 최순실이. 최순실이? 하나 회장 아들인데. 아들인데 빈정상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초밥을 안 먹었어. 네. 초밥을 안 먹었는데 감옥에 갔잖아. 걔가 폭행 혐의로.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초밥이 먹고 싶더래. 그래서 특검이 불러서 아야 이렇게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다가 그럼 초밥 하나만 사주십시오. 제가 초밥에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밥을 사줬더니 그때부터 술술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이 굉장히 실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김승현 회장이 사법 처리를 당해서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굉장한 그 호르몬과 굉장한 말도 안 되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의 진단서를 받고 병원에 나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화도 최순실이 굉장히 필요할 때였어요. 최순실한테 잘 보이면 나갈 수도 있다는,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회장사가 삼성으로 갑니다. 삼성은 최순실이 실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순실과 직접적인 라인을 놓고 싶어 했죠. 독점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회장사, 승마협회의 회장사가 삼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잘 보셨듯이 모든 정보 보고를 청와대에서도 받아요. 삼성이 청와대와 동등하거나 위에 있는 조직이지 절대 그런 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순실을 독점하려고 삼성이 승마협회를 접수하게 된 겁니다. 당했다거나 이용당했다거나 끌려다녔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은 최순실을 독점해야 결국은 박근혜를 독점하는 것이고, 그래야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고리가 말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쪽 루트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 주진우의 주장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화와 삼성 간에 빅딜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삼성은 그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이고, 그리고 그 회사를 누구한테 정리하거나 팔지 않아요. 이재용이 그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삼성 망한 거 말고는 건네주거나 분사시킨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화에 파는 게 있죠. 네, 테크윈, 헐값에. 탈레스 이런 그 회사들을 네. 헐값에 넘깁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딜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상하다. 그리고 김승현 회장과 이 박근혜 일가의 관계는 거슬러 올라가요. 한참. 그렇죠. 예.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하간 말과 관련하여 하나가 최순실과의 어떤 루트를 지고 있다가 그걸 넘겨주고 본인들은 다른 걸. 자기들은 이거를 챙기고, 그리고 삼성이 최순실을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주진우가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몰라. 이왕에 가는 목숨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당했겠지. 자, BBK 전에 나한테 문자 하나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공개하지 않은 문자 중에 오늘 공개할 재밌는 거 있나? 네. 그래서 하나만 읽을게요. 이분은 대법관이 되겠다고. 대법관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관 중에 최고 재판소 대법원의 그 재판관입니다. 대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장충기한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분이 보낸 문자입니다. 제목은 감사 인사예요. 감사 인사.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언감생신 대법관 예비 후보라 라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관을 하려고 했는데 선택받지 못했대요. 세상사 다시 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후져. 이는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입니다. 부산지법원장 남은 임기 동안 그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기초로 솔선수범, 선공후사, 감성소통의 리더십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지법원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손발이 최고. 오르네요. 네, 그렇죠. 그동안 뜨거운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씁니다. 그분 이름은 공개합니다. 강민구 배상, 강민구 판사입니다. 자, 친구가 보내준 격려, 그러면서 그
추가가 있습니다. 삼행시. 이 사람은 강민구입니다. 강직한 그 성품. 민심이 천심인데. 굳이 이유를 알면 뭘 하겠어. 본인이 그걸 쓴 거예요? 이걸 해서 장충기한테 보낸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아, 정말. 강민구 판사님 부끄럽습니다. 이 BBK가 첫 출발인데 BBK 스토리 중에 BBK 스토리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140억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래된 이야기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골자만 정리할게요. 골자만. 그 전에 BBK 다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BBK는 BBK 특검이 출범되고 검찰이 나서 수사를 다 했는데 검찰에서 특검에서 면죄부를 줘서 이제 더 이상 그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BBK 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계속 핵심 요직에 있다가 아직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설립하면서 다스라고 자기 회사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다스를 통해서 190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잘 안 돼요. 잘 안 되자 우리가 다 아는 그 에리카 김의 동생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명박 주변의 인물들이 투자한 돈은 다 돌려주고 가요. 그리고 이명박 자기 회사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명박을 통해서 직접 투자된 190억 중에 50억은 돌려주고 가요. 굉장히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돈도 다 떼먹어요. 자, 다 정리하면 개미 투자자 돈은 떼먹는다. 그런데 이명박이 주변에 투자한 돈은 다 돌려준다. 이명박이 직접 투자한 돈 중에 190억인데 그게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안 돌려주고 가요.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이게 이제 사기치고 도망갈 거면 너무 친절하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거잖아요. 왜 돌려주고 가? 그죠? 사기치고 어차피 칠 거면 다 들고 튀어야 되는데 다 돌려줍니다. 이명박 주변만. 그리고 이명박에게는 50억만 돌려줘요. 이것도 이상하죠. 돌려주면 다 돌려주지 왜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돈이 있는데 안 돌려주고 갔을까? 그때 나왔던 나는 꼼수사 시절의 추론은 이런 거였어요. 그때 이명박 돈을 다 돌려주고 가면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미 투자 돈은 다 떼먹었는데 이명박 주변 돈을 돌려주고 이명박 돈까지 다 돌려주고 그러면은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50억만 놓고 140억은 나중에 잠잠해지면 어떻게 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나는 꼼수사 시절의 추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개미 투자자들이 소송을 하죠. 김경준을 상대로. 돈 내놓으라고. 그러자 이명박 쪽에서도 소송을 합니다. 140억 내놓으라고. 그 140억 남은 돈을 놓고 개미 투자자들과 이명박 쪽이 동시에 김경준한테 소송을 붙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을 상대로는 김경준이 이깁니다. 140억을 돌려줄 필요 없다 저쪽에. 투자금인데 뭐. 그렇지만 이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돌려줘야 된다. 미국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냅니다. 아주 요약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140억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이에요. 이명박한테는 이겼어요. 김경준이.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 벌어진 일은 뭐냐? 개미 투자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140억을 이명박에게 돌려줍니다.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인데 더군다나 미국의 판사가 이 스위스에 이 돈이 있었거든요. 이 돈을 동결해요. 자기의 OK 사인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뽑아 쓰지 말라고 동결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돈이 동결된 돈이 풀려가지고 풀린 다음에 재판에서 이긴 개미 투자자한테 간 게 아니라 풀린 다음에 재판에서 진 돌려줄 필요 없는 이명박한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잊지 않고 우리는 계속 추적해 왔거든. 어떻게 됐는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 140억을 그렇게 돌려받고 나서 딜이 있을 것이다. 뭔가 틀림없이 이명박과 김경준, 이명박과 에리카 김 이 사이에 딜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딜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게 뭐였냐면 에리카 김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한번 한국에 옵니다. 2011년 2월이었습니다. 온 다음에 그러니까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을 때죠. 온 다음에 에리카 김한테 걸려있던 각종 혐의를 털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에리카 김은 김해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안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왔지? 오산 공군 비행장으로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예, 민간인인데 공군기지로 들어온 거예요. 미군 공군기지.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보도가 있었고 이게 부인당하지 않았어요. 예? 부인당하지 않았으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얘기하자면 그때 이제 특종이었거든요. 한국일보에 특종이었을 거야. 아니 민간인이 어떻게 미군 공군기지에 들어왔냐. 이건 미국 정부의 도움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요청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했으나 당시는 이명박 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없었어요. 근데 그 판사 허락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얘기할 거라고. 좀 기다려봐. 미스테리였다고, 그 얘기 미스테리. 들으면 안 될까요? 네, 미스테리. 자, 그 이후의 얘기 다 풀 수는 궁금하네요. 없어. 아, 오늘도 일부만 푸는 건가요? 일부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 스위스 계좌에 비밀 계좌에 잠궈놨어요. 잠궈놨는데 이게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 법원에서 이거는 BBK 피해자들 것이다. 그래서 다스에 주면 안 된다. 이명박한테 주지 말라고 분명히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연방 법원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스위스 정부에게 부탁을 해서 미국 정부, 스위스 정부를 거쳐서 스위스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놨다고. 크레딧 스위스의 계좌를 동결시켜놨어요. 네. 그런데 감옥에 있던 김경준이 나중에 돈을 140억을 보냅니다. 마법같이. 네. 그리고 궁금하네요. 에리카 김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죠. 그게 다 2011년 2월 과정입니다. 동결된 계좌를 푼 것은 한국의 정부였고요. 청와대와 외교부가 라인이 총동원돼서 이명박의 돈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취재가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기사로.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네. 청와대와 그 외교부 라인이 직접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자료, 다스 내부 자료,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경준은 한국의 감옥에 있어요. 그쵸? 사인을 할 수도 없어. 전화할 수도 없고 스위스로 날아가서 풀라고 할 수도 없고 김경준이 풀 수 없어요. 그 계좌를. 자, 제가 감옥에 가 있는데 제 계좌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어준이 가져갈 수 없어요. 미국 법원의 허락 없이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미국과의 관계나 아니면 이런 것도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뭐 정부 차원에서 그런 인정이 있었던 건가요? 미국과 구체적으로 어떤 딜이 오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관장을 했고 미국의 그 판사가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겠죠. 보도되기도 네. 판사가 어떻게 됐냐고 화를 내고 이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판사를 잘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그 내용도 있습니다. 변호사들과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이 아니라 다 다음에. 우리 모두 잊고 있을 때 그는 잊지 않아요. 절대. 절대 잊지 않고 한 푼이라도 반드시 받아냅니다. 자기 돈은. 아니 그 훔친 돈을 가져가면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범인이라고. 개의치 않습니다. 돈을 주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밝힐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네.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더더구나 우리나라 공권력, 외교부나 청와대, 그 다음에 검찰이 다 덮었어요. 내용을. 다 덮었고 딜을 하는데 도와줬. 아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법무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검찰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딜을 하고 회의를 했겠습니까? 그 김경준도 당시 그러면 어떤 제안을 받았겠죠. 야, 네 계좌에 있는 그거 풀면 어떻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받았음직하잖아요. 김경준 씨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스 관계자, 다스에서 이 일을 했던 핵심 관계자하고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이 딜 안에 김경준을 풀어주는 게 약속이 돼 있었답니다. 근데 당시에? 네, 당시에. 근데 문구에 넣으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문구를 넣지는 않았는데 잘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구두에 합의가 있었다는 네, 구두에. 합의가 있었고 김경준 씨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합의해주고 돈 이렇게 다 주면 풀어줄 줄 알았다. 내심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각하께서 이명박이 돈만 취하고 그 다음에는 약속은 안 지키신 전형적인 우리 각하의 행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특검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보도가 나가면서 네. 새로운 재수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좀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덮었거든요. 검찰에 그냥 허드렛일하는 검사가 아니라 정말 잘 나가는 검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봐줬던 김기동, 이동열 이런 사람들은 검사장으로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저희가 그 BBK의 진실을 밝히려면 일단 공권력, 검찰을 넘어서야 됩니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검찰이 덮었던 거를 다시 파헤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검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이 140억, 이거는 당시에 검찰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내용입니다. 끝끝내 받아내고자 했던 그 140억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네. 가 우리의 예상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의 BBK의 모험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140억. 네. 근데 그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뭐 다시 어쨌든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사가 나오면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또 네.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흩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그런데 포기했겠지. 140억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네. 예, 포기했겠지. 근데 그 돈이 부당하게 누군가 꿀꺽했다. 네. 라는 과정이 밝혀지면 이제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네. 그분들 돈 찾으러 나오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BBK 메모를 써서 BBK 특검이 출범됐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면죄부를 줘가지고 BBK 특검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저는 계속 쫓기기 시작했어요.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아직 검찰과 사법기관까지는 아직 오려면 멀었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그러면 김어준과 저는 다시 쫓길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이명박은 우리를 잊었어도 우리는 이명박을 잊은 적이 없어요. 예.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예. 반만년 역사에 다시 나오기 힘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호연지기는 정말 겪을 때마다 감탄스럽고, 요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주진우하고. 대단하지 않냐? 훌륭해. 네. 감탄을,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살다. 그 다음에 추적 실패담도 다큐로, 처음 만들 때부터 해서 이 이야기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을 잡겠냐. 감히. 그 실패담 이야기도 다큐로 나올 것이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이명박이 지금 76입니까? 77입니까? 아직은 건강하셔서 테니스 치고 골프도 치고 달리기도 잘합니다. 피부도 팽팽하고 심어놓은 머리도 안 빠지고 잘 있습니다. 근데 더 늙고 병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명박이 감옥 안 가고 내가 감옥 가는 걸로 해결하면 어떡해? 어쨌든 이 140억의 미스테리가 일부 풀린다. 이제 미스테리였거든요. 짐작만 했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곧 풀릴 것이다. 네. 기대해 주시고 오늘 1부 1장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주 쉬었더니 PPL이 하나도 없네?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있어요? 네. 뭔데요? 꽃배달. 착한 콜 꽃배달인데요. 나이를 먹어도 꽃이 좋습니다. 꽃에는 기쁨도 담겨 있고 슬픔도 나눌 수 있거든요. 요즘엔 더욱 청탁 선물, 청탁 문자가 아닌 기쁨을 전하고 슬픔을 나누는 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왕 꽃을 전하는 거 가격의 5%를 기부하는 착한 콜 꽃배달로 마음을 전하세요. 당나귀 비누가 공전에 히트를 쳐가지고 당나귀 비누가 품절이 됐어요. 네. 품절이 됐다가 2주간 방송을 안 하는 사이에 다시 이제 열심히 당나귀 우유를 짜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입점이 됐습니다. 네, 다시 입점이 됐고 당나귀 비누 말고 같은 라인에서 당나귀 스크럽이 나왔대요. 같은 라인에서 어쨌든 스크럽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써보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비누는 내가 써봤는데 비누는 좋아. 포탈의 삼성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나 관리한다는 얘기죠. 인전실에서. 자, 이 문자 일부가 드러내고 있는 삼성의 파워인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자면 주진우한테
아니 근데 기사 쓰신 분은 주진욱이 한데 혼자 왜냐면 기사 안 쓰신 분이 이거 설명하라고 그러면 한참 걸릴 거거든요. 원래 빨리 저 하고 인간이 저래. 한참 걸릴 마치 거기 본인이 때문에. 지지한 것처럼. 이제 질문 들어가게 질문. 이 삼성은 최순실한테 당했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처음에는 박근혜한테 당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최순실한테 당했다고 했죠. 그럼 실제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땠나? 삼성이 갑자기 승마 회장사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한화가 승마라는 종목의 회장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김승현 한화 회장의 삼남 동건 씨가 그 마장마술 승마 선수였어요. 승마 선수였는데 승마를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최순실이 정윤회가 박근혜하고 특별한 관계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말한 바도 있는데 김동건이 저기 특검에 불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승마를 하는 사람 중에 최순실이 실세라는 거를 모르는 건 사람은 없다. 말똥 치우는 파키스탄 노동자들도 다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김동건이가 승마장에서 나름대로 이명박 주석이 책을 낸 주진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왜 장충기 문자 가지고 특종을 한번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순실과 삼성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볼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명박 추적의 첫 출발점이던 BBK. 네. BBK 얘기 중에 BBK가 나온 이후에 나는 꼼수다에서 그 얘기를 진행한 이후에도 벌써 6년이 지났거든요. 그 6년 동안의 취재 기회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추가적으로. 그 중에 일부를 오늘 공개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장충기 얘기, 결국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가 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다시 추가 보도한 문자를 보면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 이제 최순실 맨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부터 장충기 차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뭐 보고를 받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엘리엇이라고 하는 해외 펀드, 헤지 펀드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느냐 관련 정보 보고를 받는 거죠. 그거를 누구한테 받느냐?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삼성의 미전실에서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보고를 받는 거예요.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문자 일부 나온 거고.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 관련 문자, 이건. 이 문자가 의미한 바는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 대한승마협회, 소위 최순실과 관련된, 박근혜와 관련된 일들은 미전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미전실에서. 삼성에 그걸 드러내는 것이고, 미전실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누군지, 인사가 누가 될 건지 보고받고, 법무부 관찰관 누가 될 건지 보고받고, MBC 같은 내부 인사 청탁받고, 국회 통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보고받고 관련, 면세점 관련, 자기 이권 관련된 거죠. 보고받고, 포탈에 댓글, 얘기도 댓글을 관리해, 미전실이. 여기 보면, 삼성 관련해가지고, 어디에 노출되고 있다. 2시간 동안 추가로 댓글 11개가 달렸다. 총 8개 관심을 끌지 못한다. 등등등. 뭐, 아버지가 회장이고 자기가 회장 아들이고 이게 비켜 하고 지가 멋대로 하고 다녔는데 최순실이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는 동건이가 초밥을 먹는데 초밥을 뺏어 먹었대요. 최순실이. 최순실이? 하나 회장 아들인데. 아들인데 빈정 상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초밥을 안 먹었어. 네. 초밥을 안 먹었는데 감옥에 갔잖아. 걔가 폭행 혐의로.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초밥이 먹고 싶더래. 그래서 특검에 불러서 아야 이렇게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다가 그럼 초밥 하나만 사주십시오. 제가 초밥에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밥을 사줬더니 그때부터 술술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이 굉장히 실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김승현 회장이 사법 처리를 당해서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굉장한 그 호르몬과 굉장한 말도 안 되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의 진단서를 받고 병원에 나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화도 최순실이 굉장히 필요할 때였어요. 최순실한테 잘 보이면 나갈 수도 있다는,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회장사가 삼성으로 갑니다. 삼성은 최순실이 실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순실과 직접적인 라인을 놓고 싶어 했죠. 독점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회장사, 승마협회의 회장사가 삼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잘 보셨듯이 모든 정보 보고를 청와대에서도 받아요. 삼성이 청와대와 동등하거나 위에 있는 조직이지 절대 그런 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순실을 독점하려고 삼성이 승마협회를 접수하게 된 겁니다. 당했다거나 이용당했다거나 끌려다녔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은 최순실을 독점해야 결국은 박근혜를 독점하는 것이고, 그래야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고리가 말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쪽 루트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이 주진우의 주장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화와 삼성 간에 빅딜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삼성은 그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이고, 그리고 그 회사를 누구한테 정리하거나 팔지 않아요. 이재용이 그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삼성 망한 거 말고는 건네주거나 분사시킨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화에 파란 게 있죠. 테크인, 헐값에. 탈레스 이런 그 회사들